고모동, 돌아볼고 엄마, 어미모, 그래 엄마를 돌아보는 동네 이런 뜻이죠. 어머니 모자는 바다 해자, 우리가 바다 해자에 보면 어미 모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외국의 시인은 바다를 보면 나는 어머니를 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이죠. 그래서 고모역을 지나면서 어머니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죠. 분명히 고모역은 어머니와 관계되는 레파토리,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스토리가 있단 말인데, 예, 뭐 자세한 내용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는 조선 태조 때 전배경이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해서 고모촌이라고 이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때는 부상병을 실은 병원 항상 고모역에 대기하고 있다가 대구와 김해에 있는 육군병원으로 후송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서 영천으로 가는 고갯길이 고모역으로, 이 고갯길에는 비 내리는 고모역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서 고모역으로 뒤로 돌아서 서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 현수막 같은 게 있고요. 고모역의 재발견도 있고, 지금은 흐름한 모습이지만 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고모역 쭈꾸미인가 뭐 그런 식당이 있는데, 쭈꾸미를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무슨 고모역하고 쭈꾸미가 왜 어울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훌륭한 지역이 음식점만 덩그렇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 고모령으로 또 길들이 있습니다. 오명제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파크호텔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고모령 근처에 있는 봉우리의 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골짜기 산 봉우리 또 나무마다 이 이야기가 풍요로우면 그 산을 둘러보면서 하루 종일 며칠씩 둘러볼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유럽이나 뭐 그런 게 가지 않더라도 유럽에 가보십시오. 파리에 뭐 몽마르트 언덕 가보면 별거 없잖아요. 허접해요. 근데 그게 뭐 그리 열망한지 몰라. 파리의 거리 뭐 상제리제 가보면 뭐 마로니 나무 있고 뭐 별거 없잖아. 그렇게 유럽에 열광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고모역도 그렇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 우리 동네에 자부심 가지고 여기가 세계적인 곳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가시면 고모역에 시비가 하나 있고, 뒤편에 돌아가면 또 요런 또 뒤편이니까 옆에 보면 또 요런 또 글이 또 있습니다. 예. 모르셨죠? 예, 요 고모역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라 하는 박혜수 선생의 혜수형의 그 고모역 시비가 있습니다. 박혜수형의. 예, 가톨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1947년 1974년에 바다에 누워, 이 바다에 누워라는 가사는 시는 노래로 대학 가요제인가 선정이 거기에 선정이 된 곡이 있죠. 바다에 누워. 그 처음에 표절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박혜수형 노래 가사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비가 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왜 내 시를 아무런 소식도 없이 써?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고모역에서 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눈이 좀 안경을 끼고 좀 보자. 네, 이건 바다에 누우십니다. 잠깐 이분이 쓴 시에 보면 내 하나의 목숨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을을 바라다 본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근원이 되는 시입니다. 서리건 햇살에 따라오고 젖빛 젖은 파도는 눈물인들씩 끼어간다. 일만의 눈초리에 가라앉고 포물의 흘러 움직이는 속에 무별도 제각기 누워 잠난다. 뭐 이런 시입니다. 예. 예.
고모 역시 고모에게 가면 옛날 어머니의 눈물이 모여 산다. 뒤돌아보면 옛 역은 쓰러지고 시래기 뭐지 이게? 죄송. 시래기 줄에 이걸 써야 돼. 시래기 줄에 얽혀 살던 뭐 흑이진 시절의 흑이진 가족들, 이 바스라지고 부순 옛 기억들, 부엉새의 소리만 녹선다. 뭐 등등 이런 그 좋은 시가 있습니다. 가시면 이런 시도 보고 또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박예수 2015년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지역 가면 고모 역과 또 박예수들 기리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인터불고 호텔 있는 데 가면 또 고모령 노래비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았을 땐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뭐 그리고 요 옆에 요거 단추를 누르면 노래가 나와요. 현인 선생 노래도 저작권이 있는 겁니까? 함부로 못 들려드려요. 60년대, 70년대, 60년대 부른 뭐 오래된 노래인데요. 그 뒤로 꼭 요걸 보면 그냥 오지 마시고 뒤로 꼭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도 뭐가 비가 하나 있고 여기도 비가 있어요. 또 비의 뒷면에 뭐 적은 게 있어요. 기록 누가 새겼으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렇죠.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꼭 왜냐하면 우리가 뒷면도 있거든 사람의. 앞면도 있고. 뒷모습이 또 아름다운 것도 뒷모습이 슬픈 것도 있어요. 뒤로 가면 슬픈 역사가 또 있습니다. 예. 여기에 현인 선생이 지은 노래가 있는데요. 여기에 47년도인가 하는 노래인데 이게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비 내리는 고모령 노래가 가사말이 진짜 고모령 이야기냐 다른 거냐 해서 고모령 이야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걸 또 설명해 놓은 게 고모령에 가면 직접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안 적어놨구나. 예, 여기 그 내용이 적혀있어요. 현인 선생이 가사 노랫말을 지을 때 이 고모령을 검색을 해보고 여기에다 가사를 붙여서 했다고 하는 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련동 거기에 그 고모령을 지내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살짝 빠지면 계속 가면 동대구 쪽으로 가고 좌로 빠지면 그 인터불 호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다가 또 갈라지는 길인 오른쪽으로 싹 들어가면은 이런 게가 나옵니다. 수성 패밀리 파크인데 뭐 주차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습니다. 가보십시오. 직접 가보시면 축구도 할 때 있고 뭐 배구도 할 때 있고 가족끼리 마음대로 차 주차해놓고 노셔도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거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옆으로 더 가면요. 여기 금호강가에 이렇게 길들이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자전거 길도 있고 밑에 아래 가면 또 골프 같은 치는 연습장도 있고 모명제로 넘어가는 길 이렇게 길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이렇게 자잘한 오솔길들이 많은 거 내가 이런 길들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런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레길만 찾아다녀도 산티아고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 길을 합치면 엄청 긴 길입니다. 오늘은 뭐 모명제 가는 길 걸어보자. 오늘 담티고기까지 산을 넘어보자.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촌스러운 거죠. 우리께 이렇게 좋은 길이 많은데 길들 다 놓치고 멀리 가고 그래서 이런 길들을 좀 봤으면 여기 간판에 보면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환동 이야기를 좀 이어가는데요. 일단은 안내자 근심환자 내환동이죠. 외우내환이라고 외우를 할 때 바깥 외 근심우 근심이죠.
또 안내자 근심왕, 그 외우내환. 원래 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불안 심리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그럴 때 환이라 그래요. 근데 외우는 실제로 팩트로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났다든가 하면 외우라 그래요. 합쳐도 우환이라 그러지만은 그 내환이란 말이 왜 만들어졌을까?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그걸 나중에 화두로 두시고 뒤에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계사부터 다시 시작해서 매호천 맞죠? 매호천을 한번 쭉 따라보겠습니다. 풀월청, 계곡계, 절사, 청계사. 예. 위로 올라가면 옛날엔 절이 자그마한 절이었는데 지금은 번듯하게 아주 커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처음에 초창기 절을 만들 때 이 안에 법당 안에 넣는 불상들이 너무 큰 것을 가져와서 이 머리가 부딪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못 올렸으면은 이 절을 만들 때 그때 모습부터 제가 쭉 지켜왔습니다. 예. 지금의 절이며 과거에는 작은 절이었는데 암자같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내려오면 이렇게 청계사의 계곡에서 물이 이렇게 쭉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이 가재도 살고 일급수예요. 진짜 좋아요. 걸어보면 미에까지 갔다 오면 정말 어느 산보다도 좋습니다. 계곡도 물도 맑고요. 그 더 올라가면 좀 내려오면 내관지가 있죠. 내관지 보십시오. 요 내 안내자 꿰일관자 꼬치, 우리 닭꼬치야 꼬치죠. 꼬지라고 있잖아요. 닭고기 막 구운 거. 꼬지. 그것도 오뎅 꼬지 할 때 꼬지. 어묵이죠. 오뎅이 아니고 어묵 꼬지 할 때 꼬지인데 못짓자. 그러니까 내관지죠. 요게 관자 밑에 마음심을 붙이면은 환이 됩니다. 환이. 예,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좀 뒤로 미루고요. 어쨌든 내려오다 보면 또 오뚝을 내려보면 여기 암벽을 타는 그 경기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앞에는 또 신체 부자유자들이 노니는 시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계곡이었는데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처음 갔더니만은. 그리고 여기가 내환동이라 하는데 내관동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내관동의 동네에 그 동사무소에 신고하러 갔는데 그걸 적는 이제 사무를 보는 사람이 관자를 환자로 보고 내환동으로 적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환동이 된 거예요. 좀 무지한 그 일들이죠. 그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내환동이든 그게 별로 안 좋아. 지금 대흥동으로 바뀌어서 흥할 흥자로 대흥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계곡물이 쭉 내려오는 도랑이 있고 여기에 움푹 조금 꺼진 데인데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기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요. 이 지역에 제법 뭐 미술하는 집들도 있고 그림 그린 분들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고 뭐 괜찮습니다. 한번 걸어보시면 아기자기 옛날 모습도 느낄 수 있고 아 이런 동네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끝까지 내려오시면은 아마 여기도 가보신 분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예, 저같이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이런 데 가지 연호동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길이 있고 여기 또 청계 내관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청계사 계곡을 해서요. 합쳐지고 요게 매호천을 형성해서 갑니다. 따지고 보면 두 개 물길이 합쳐지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 요쪽이 지금 오른쪽 편이 매호천에 내려오는 물이고 요게 그 남천이 합쳐져서 이렇게 금호강으로 흘러가는 물길입니다. 지금 그 밑에 이제 또 보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게 금호강으로 물길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금호강을 이룹니다. 예. 금호강의 풍경입니다. 각 곳이 장관입니다.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제 강의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꼭 제주도 가실 필요는 없어요. 뭐 가시고 싶은 말리고 싶은 생각 없지만 여기 가도 같이 이렇게 자라서요. 몸이 묻힐 정도로 자라요. 그리고 그 꽃을 보면 정말 이렇게 좀 봄의 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가을 되면 씨가 맺혀요. 손만 대면 씨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저는 한 줌을 받아서 밭에 뿌렸더니만 금방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커요. 금방만 자라요. 예. 예, 요런 대목에서 은유로서의 삶 하나의 미학에서 네루다이신데 향기로운 꽃의 파도를 물결치며 바람의 배가 진행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상상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을 보면서도 이런 좀 미학적인 수준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같은 꽃을 보더라도 향기로운 꽃이 파도처럼 쭉 치는데 바람이 배처럼 지나가. 아, 말의 격이 있죠. 예. 이게 언어의 아름다운 언어들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산에 계신 분들도 부디 가까운 하천이나 또 꽃을 보시면서 이런 언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예, 대흥동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곡동, 요게 호미곶 할 때 관을 고수를 씁니다. 호미곶 할 때 곶. 그 내곡동이라 하였으나 내곳을 내환으로 오기하여 내환동으로 부르게 되어서 이게 나중에 대흥동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2002년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복잡하죠? 예. 이름이 한 마을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꼬지 관자는 꽃으로 우리 순수 말로 하는데 꾀다 꼬챙이 꼬치 예, 뭐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못 그린 손글씨로 썼는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천재는 아닌데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도 웃으시지도 않겠지만 그냥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요게 금호강입니다. 잘 그렸죠? 참 통통하게 잘 그렸죠? 오목천이 흐르고 남천이 내려오고 경산 쪽에 내려오고 욱수천이 있고 매호천이 있고 매호천도 여기서 또 연호동 쪽에 오는 거와 청계사 쪽에 흘러내린 물이 합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오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오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하천인데 매호천, 욱수천, 남천, 오목천이 금호강이 합쳐지고 그러면 1, 2, 3, 4, 5죠. 나중에 통과해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몇백 리라 해요? 낙동강 700리라 하죠. 그리고 낙동강에 얽힌 노래도 많고 시인, 묵객들, 사상에 얽힌 이야기도 많습니다. 예. 또 강을 기점으로 해서 강좌학파, 우쪽, 강우학파. 강자와 강우. 강을 이제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 좌쪽입니다. 왼쪽. 북쪽에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남쪽을 쳐다봤을 때 자와 우로 보고 낙동강의 자와 우의 학풍을 논하기도 합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오하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이어서 유럽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고산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하라고 하는 것은 다섯 하천이란 말이죠. 인더스 문명은 BC 2500년경에서 BC 1500년 무렵 있었는데 약 1000년간 지속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아직도 그 언어들 발굴을 모헨조다로 하라파 유적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의 언어라든지 종교 이런 걸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잘 해독을 못, 물론 부분적으로 해독이 된다 하더라도 완벽히 해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더스 문명에 있는 요 지역인데
여기 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오하 지역이라 해서 펀잡 지방, 오하 지역이라 해서 이제 보통 보면 펀잡 이렇게 하는데 오하 지역입니다. 오하 지역인데 참고하실 것은 인더스강 할 때 인더스 말이 신두인데 큰 물이 한강이란 뜻이 한강. 물이 한강이다 그러죠. 이게 스 발음을 모하는 페르시아인들이 해서 스 발음을 모하는 게 신두가 아니고 힌두가 된 거예요. 힌두. 그게 나중에 인도가 된 겁니다. 그 신두, 힌두, 인도로 한자로 보면 인도가 된 겁니다. 참고를 해 두십시오. 예. 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 강이 있고 요 겐지스 강이 있고 불교는 여기서 나오죠. 불교의 발전도 보면 강을 끼고 됩니다. 원래 펀잡지 오하 지역에서 해서 그 인도 아리안들이 철기 문명한 인도 아리안들이 차츰 그 문다족과 드라비다족도를 복속하면서 이렇게 이동해 옵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겐지스 강 무렵에 오면 이제 불교 철학이 거의 완성되고 인도 철학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런 역사에 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게 베다 시대, 사제들 중심의 바라문 시대, 우파니샤드, 가까이로 내려오너라. 이렇게 오묘한 진리를 가까이서 전하고 하던 그런 전통들을 적은 책이 우파니샤드라는 책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육사외도라고 하는 훌륭한 사문들의 자유사상가들 거쳐서 불교가 발행한 이런 역사를 갖습니다. 근데 이 하천이 하나의 하천 속에서 사상과 종교가 발행하는 모습을 봤는데 고산에 이런 게 있을까?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위대한 사상가도 나오고 훌륭한 예술가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오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산의 완결성과 융복합성이라는 말을 써봤는데요. 완결성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고산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산과 하천, 들의 자연 환경이 있다. 또 고대부터 고분이 2000개가 있었다 했죠. 그런 역사, 현대까지 이런 역사가 있고, 미술관이 있고, 스포츠 시설이 있고, 또 뭐 교육시설이 있고, 또 뭐 동물원도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법원 시설들도 온다는 말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쪽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학술도 의료 특구, 의료 기반도 있고, 또 도시와 농촌, 조금만 나가면 농촌 풍경이 있습니다. 인구도 약 10만 정도가 되고요. 대구 속에 또 뭐,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수성구를 보통 강남이라, 서울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뭐, 강남이 그렇게 좋냐? 꼭 그래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남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강남을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럼 고산 지구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냐?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산에 가면 뭐가 있는데? 한번 찾아봐. 했을 때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재미있을 구석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남은 것은 문화와 예술과 미학의 수준이다. 수준이 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인 것과 호흡을 하고 또 세계적인 것으로 재고가 되고 높아지고 높아져야 되겠죠. 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가면서 유럽을 가로지르면서 고산의 가치를 다시 회상해 본다 하는 주제로서 제가 유럽에 1년 있으면서 유럽의 여러 곳을 다닌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우리 지역이 좀 미비하거나 이런 점들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예, 이거는 스톡홀름 수도가 뭐죠? 코펜하겐입니까? 그게 안델센의 동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상 하나가 그 지역에 뭔가를 말해준다고요. 그럼 고산에 뭔가의 위인 같은 혹은 중요한 동상 같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작은 뭔가가 위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까?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 루체른,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성입니다. 무제크 성인가 성인데요. 제가 아까 성동의 성도 있고, 자산의 성도 있지만 볼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모습이 유지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성벽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이 성에 올라가려고 관광객들이 아주 줄을 섭니다. 예.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굽어보면요. 시내가 이렇게 쫙 보여요. 루체른 시내. 멋집니다. 윌리엄 텔의 이야기에 있는 호수가 있고 물이 정말 맑습니다. 가보시면요. 옥수동 물이 맑듯이 물이 청량합니다. 고기들의 몸짓이 다 보일 정도예요. 네. 요게 강을 걷는 다리고요. 예. 요건 스코틀랜드의 그 성인데 성도 나저하게 표식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보면 자산 상승도 뭐 약간 성을 해보면서 또 의미도 가지고 또 성동도 그렇고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그리워하면서 우리 지역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외국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도 거닐면서 생각도 하고 또 현재에서 과거의 역사 탐험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요건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브뤼셀에 저도 뭐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브뤼셀이 가까워서 아침 일찍 먹고 자주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요 조그만한 오줌 싸개 소년동 여기 요만해요. 한 30cm 될까 말까. 이거를 보려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요. 저게 도대체 뭘까? 조만한 요 아이애고 조만한 그 시기가 보이고 요런 동상에 옷도 갈아입히면서 브뤼셀의 또 특산물인 요게 뭐죠? 빵 같은 뭐지? 저 이름이 있는데 저거를 팔아요. 거의 명물이에요. 그걸 살려고 또 줄을 서요. 조심해야 돼요. 브뤼셀은 이렇게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또 브뤼셀 시장님이 오시겠다. 괜히 그 나쁜 말 한다고. 요 하나를 두고 관광의 명소가 된 거예요. 자, 고산에 뭐 하나 그걸 보고 싶어서 썸 타는 구석을 썸씽 스페셜에 해당하는 뭔가 있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벨기에 브리헤라는 도시입니다. 중세 도시인데 이 도시가 운하가 발달해서 운하가 발달한 도시인데 한때 이게 경제의 중심지였고요. 뭐 이런저런 게 배를 타고 다니고 하면서 중심지였어요. 경제적인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이게 네덜란드 쪽으로 뺏기고 이건 지금 거의 이제 도시가 운하로서는 거의 죽은 도시지만은 그래도 옛 건물들이 잘 복원이 됐어요. 잘 복원이 돼 있고 사랑의 호수가인데 여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도는 또 코스도 있습니다. 대구에 특히 고산에도 이런 작은 호수, 그 물길들도 아파트를 너무 짓고 하니까 물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물길을 살려서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게 작은 배라도 좀 띄우고 너무나 큰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건 또 벨기에의 오스텐도라는 데인데 그 영국의 지도가 이렇게 해서 꽁댕이 부분 있죠. 엉덩이 부분. 여기서 엉덩이 부분 바라보는 지역이라 보면 됩니다. 보십시오. 뭔가 하나 세워도 이렇게 좀 재미있죠. 예. 여기 악보처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고산에도 뭐 쓰레기통을 한 만들더라도 좀 특이하게 만들고 재미있게 하고 가로등도 좀 재미있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 예, 어딥니까? 이태리의
베네치아, 베니스라 하기도 하고, 한때 르네상스의 거장들, 철학가인 니체도 다녀가고, 게테도 다녀가고, 좋은 시도 남깁니다. 그리고 곤도라죠. 곤도라를 보면서 여기서 또 섬으로 간 게 있습니다. 여러 섬에 갈 수도 있고 한데, 수백 개의 다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홍수편이 있는다 하죠. 예. 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 세느강이고요. 세느강이고. 강 별거 없어요. 가보십시오. 세느강이 뭐가 대수라고. 금호강은 왜 그렇게 못 살리는가. 금호강도 정말 아름다운 하천이잖아요. 금호강의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그거 따라가면 시가 있고 예술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얼마나 애환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을 우리도 세느강 못지않게 우리 한번 살려보자. 예. 그리고 이건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빈의 그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구스타프 크림트의 물론 말로도 관계가 됩니다만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이죠. 세기말 비엔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세기말 비엔나의 고트 스토트에서 신은 죽었다. 그 에비의 죽음을 의미하거든. 아버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동시에 아버지의 죽음이죠.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보이지도 않고 낭떠러지 끝에 발을 쫑긋 세운 여성을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세기말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이 프로이드를 비롯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그 시대를 장식했죠. 이 시기에도 인물들이 있으면 그 시기를 이야기해주는 스토리들이 나오면 고산에 오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미술가도 있고 그런 사람을 또 기리는 이야기 있으면 좋겠고. 예, 크림트의 작품입니다. 예. 이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웅프라 우요흐를 올라가는 길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스위스 볼 게 없어요. 산밖에 없는데 다 따듬고 만든 겁니다. 자연도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너무나 예쁜 자연을 만들었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거는 꼴을 말리고 또 비가 눈이 막 내리고 하면 피할 장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또 꼴들을 말리는 곳이기도 하고 이런 집들도 있고요. 여기에 산록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강이 보이죠. 근데 강물이 좀 다르죠. 그 지역마다 유럽 물이 다 다릅니다. 옥빛물이에요. 무서워요, 보면. 들어가면 악어 같은 게 있는가, 느낌이. 손도 못 집어넣으면 무서워요. 물의 그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옥수수는 얼마나 맑습니까? 맑았잖아요. 예. 여기는 어딜 갔습니까? 프라하는 어디 수도예요? 체코의 수도 프라하죠. 예, 여기 그것도 산에 성이 있는 지역에 올라와서 저 밑을 내려보면 저는 유럽에 2번인가를 갔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네덜란드, 독일을 거쳐 쭉 가면 체코까지 가는데 5월에 찍은 겁니다. 보십시오. 이 볼타브 강 너머로 보이는 밤의 성이죠. 이쪽에서 강물로 이쪽 성 있는 쪽 이쪽을 쳐다보는 건데 여기도 성동도 있고 성도 있고 한데 이런 풍경들을 뭔가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여기는 로마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전과 그리스 로마의 흔적이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것도 남아있어요.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 길을 가면은 이런데 프로로마노 보십시오. 고전은 다 무너져도 그대로 지속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원래 우리가 클래식 하지만은 클라시쿠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클라시쿠스 상급의 최상의 이런 뜻인데 상급의 문화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고 그리스 로마의 전적입니다. 예, 그런데
고전주의라 하는 것은 이런 건물처럼 다 상실되고 퇴락해 있지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것, 그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노스텔지어나 향수 같은 것이 고전주의 본질입니다. 본질인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고대의 모습 있죠. 고대 시지의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살짝. 그리고 옛날 성도 있고 그런 유적도 있고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지금의 우리 이런 모습들이 미래 세대는 과거의 모습이 하겠지만 우리의 과거는 또 과거에 또 과거가 있잖아요. 예. 이런 고전적인 것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시골 모습 같죠? 네덜란드의 그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요 그림, 노을 지는 포플러 미류나무 사이를 가는 듯이 미류나무예요. 포플러, 이태리 포플러 나무예요. 우리가 늘 보던 시골길 풍경이잖아요. 유럽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태리 포플러 이런 건 다 외래종들 들어온 겁니다. 어릴 때 신장로를 걷던 풍경이고 이런 나무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미술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잘 가꾸면 숲도 잘 가꾸면 그 숲에 이름이 생겨나고 길이 되고 그런 겁니다. 예. 예, 여기는 이제 제가 올해 묵었던 네덜란드의 교육의 레이덴이란 도시입니다. 이렇게 운하가 많습니다. 제가 레이덴 대학에 있으면서 운하가 너무 좋았고 풍차도 많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쪽으로 갔는데요. 여기 보면 늘 눈만 뜨면 이런 게 운하를 늘 만납니다. 저는 이런 집에 3층쯤에 살았는데 맨날 아침에 보면 배가 지나가고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배가 지나가고 또 내려오고 뭐 그런 풍경입니다. 또 수상가옥들이 있어서 이게 집이에요. 세금도 내고 오물세도 다 내고 합니다. 예. 풍차가 있고 또 이런 데는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한 저 북쪽으로 가면 자전거를 타고 몇 시간을 돌아다닐 길도 있습니다. 고산도 자전거를 좀 해서 타고 다니는 길도 만들고 이렇게 둘러보고 하면 좋겠죠. 전부 차나 뭐 차 아니면 사람이잖아요. 자전거 길을 좀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 이건 네덜란드의 어딥니까? 네덜란드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예. 그게 강이 있고, 다리가 있고, 유명한 건축가들, 이렇게 건물들이 있습니다. 고산에 멋진 건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 월드컵 경기장? 없어요, 뭐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고산을 대표하는, 수성구를 대표하는 건물은 버머로타님 그 아파트입니까? 그게 무슨 명물이야. 63빌딩 같은 서울에 있는 걸 보러 동경대 교수가 왔을 때 보여주러 어떤 서울에 있는 분이 보여주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역사적인 걸 좀 보여줘.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리고 고전적인 건물. 고산에 있을까, 그게? 옥수성당일까? 고산성당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요거는 휴겐호프라고 네덜란드의 장미 심은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걸 둘러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 꽃들이 있는데 왜 이걸 들었는가? 거기에 가면 이렇게 수많은 꽃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든 꽃밭이에요. 휴겐호프. 예. 자, 요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게 네덜란드를 대표한 치저죠. 그 치저는 네덜란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덴마크도 있고, 뭐, 프랑스에 독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덜란드의 명물이 된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그 네덜란드의 풍차지구,
있는데 남학신이죠. 남학신이 네덜란드 대표적인 이제 신으로 보는데 이것도 프랑스에도 있고 다 있어요. 왜 남학신을 신는가 하면 밭일 같은 걸 할 때 작업할 때 질퍽거리기 때문에 거의 네덜란드는 땅을 바다를 메워서 두골 쌓아서 만든 게 한 70%. 네덜란드란 말이 로우랜드란 말이에요. 낮은 땅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개척의 역사입니다. 개척의 역사인데 그럴 때 발을 안 다치려고 이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네덜란드 명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꽃밭, 장미꽃, 튤립꽃들 다 있어요, 이게. 튤립꽃도 원래는 그 아시아에서 건너가서 레이덴 대학의 식물원에 있다가 누가 그걸 훔쳐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 유통을 시켰는데 이게 전국에 퍼지면서 튤립 한 뿌리가 몇 억씩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주식처럼. 튤립의 뿌리에 그게 문제가 있던 시기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가격이 뛰던 시기. 근데 아시아에 건너간 튤립이 네덜란드 꽃이 됐다?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학신, 치저, 튤립, 자전거면 네덜란드 떠오르잖아요. 다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예. 이런 걸 새롭게 자기 걸 영유, 자기 걸로 만든 그런 펴린 역사가 있고 자원이 없는 곳에서 이런 걸 가지고 문화를 팔아먹고 사는 곳이다. 고산은 명물이 뭘까? 고산에 빵집이 유명한 데 있어요? 커피숍이 유명한 데 있을까? 고산을 대표하는 식당이 뭐야? 고산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있어? 이런 걸 물을 때 물론 넓게 수성구, 대구로 되겠지만 그리고 고산을 대표하는 학문이 있어? 학자가 있어? 또 예술가가 있어? 음악이 있어? 뭐가 있어? 월컵 경기장밖에 없나? 미술관? 그건 건물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역사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고산인들이 애써서 키운 꽃밭, 꽃길, 또 그런 게 있을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때가 됐으면은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만들고 의미를 찾고 또 후속 세대에 물려줄 그런 각오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슬슬 거의 끝나는 시점이 되어 가는데요. 첫 강의 때 했던 마르틴 하이데거의 숲길이라는 글입니다. 숲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풀에 덮입니다. 산에 가보십시오. 지금요, 오래 안 가면 산길들이 다 묻혀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보십시오. 나무꾼과 산지기는 그 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숲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 좀 어려울 듯 하지만, 길은요, 걷지 않으면 묻혀버립니다. 그게 우리 역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돌보지 않고 잊혀져 버리면 그건 기 묻히듯이 묻혀버리죠. 그러나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언어를 지키는 사람은 시인이거든요. 맞잖아요. 또 사유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상가고 철학자거든요. 미와 미학을 지키는 사람은 예술가죠. 그래서 고전의 언어는, 고전이란 책은요, 납골당으로 보면 돼요. 수많은 그 문자의 사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진리의 그 뼈 조각들이 들어와 있죠. 그 뼈 조각은 뼈 조각일 뿐이죠. 그걸 지키는 묘지지기, 묘를 지키는 묘지지기인데 언어를 지키는 사람 시인이라 했죠. 그걸 갈고 닦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묻혀있는 숲길이, 묻혀있는 길들을 갈고 닦고 의미를 기리고 길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이 지역에 그게 어떤 유물이 되었던, 골목이 되었던, 어떤 작은 밭이 되었던, 그게 교회가 되었던, 성당이 되었던 좋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전해주고 또 의미를 캐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그 나무꾼이 되고 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철학을 합니다만은 저는 철학의 납골당,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들 책을 봅니다.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문자사리가 숨어있는 책의 문자를 음미하면서 또 학생들 가르치고 또 내가 글을 쓰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죠. 예. 그 언어라고 하는 건 사유의 집이고 또 존재의 집이죠. 고사한 사람들의 언어와 고사한 사람들의 말은 고사한 사람들의 사유와 또 고사한 사람의 생각, 가치에 있는 존재들의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데 그 집은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숲길을 들은 겁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삶의 진리는 삶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텍쥐페리가 쓴 어떤 그 책에 나옵니다. 진리라는 게 별거 없어. 사과나무를 생각해봐. 귤나무도 좋아. 나무를 심으면은 크지. 크면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떨어지잖아. 그 맨바닥에 뭔가를 심으면 열매를 맺고 뭔가 나오듯이 삶의 진리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따스한 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리 아닌가. 제가 그 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고산인들이 만드는 고산의 삶의, 넓게 보면 대구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상 위에서, 이 발 딛고 있는 지상 위에서 따뜻한, 이게 생기가 돋아나고,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사로운 이야기, 그 따스한 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고산의 진리는 고산인들이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고, 또 생각하고 학교를 다니고, 또 활동을 하고, 또 저녁 되면 집에 돌아오고 아침에 떠나고, 집이 있는 곳, 우리 삶은 그런 것을 위해서 지상 위에 따뜻한 땅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땅을 여행하기 위한 것, 그게 우리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을 강의했는데요. 첫 강의는 걷기에 대한 것이었고, 크게 보면요. 두 번째는 고산의 마을과 물길을 좀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숨은 이야기, 아까 숲길, 하이데거의 숲길처럼 거기에 묻혀있는 이야기를 들춰내서 음미해보는 그게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유럽의 풍경을 좀 가져와서 다시 이 지역을 재조명해보면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없을까? 이런 면들이 또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의 스토리들을 어떻게 텔링할 수 있을까? 또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대목으로 한 크게 3꼭지로 나누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별로 변변찮지도 못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